차를 돌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음을 눈치챈 저는 그제서야 운전석에 있던 기사분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택시기사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코로나가 유행하기도 전이라 마스크를 쓰고 택시 영업을 하시는 기사분의 모습이 낯설고 불안하기만 했죠. 혹시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겨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건가 싶었던 저는 기사님께 방향을 돌린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기 기사님, 고속도로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이쪽으로 가면 공항 반대편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저의 물음에도 기사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말을 할 때 백미러로 저를 쳐다본 걸 보면 분명 제가 한 말을 듣기는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편하게 잠들어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우게 되었죠. 그리고 휴대폰으로 공항과 정반대로 멀어지고 있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뭐야, 왜 공항에서 멀어져? 몰라. 저 택시기사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내가 물어보는데도 대답도 없고 마스크도 끼고 있어. 저 사람 우리 납치하는 거 아니야? 기다려봐. 저기요.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우리가 공항 가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공항에서 멀어지는 건데요? 빨리 차 돌려요. 차 안 돌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아무런 대답이 없던 택시기사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 왜 이러는지 나중에 다 알게 될 테니까. 그리고 경찰에 연락할 생각하기만 해봐.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은 나고 연락한 낌새만 보이면 바로 운전대 틀어버릴 거니까. 남편의 항의에도 한 채의 동의 없이 저희에게 협박을 하는 택시기사로 인해 저희 부부는 차 안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죠. 말없이 가고 있던 저는 무슨 수라도 써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제압 좀 해봐. 당신 국정원에 있잖아. 뭐 배운 거 없어? 그런 거야 그런 임무를 받는 사람들이나 배우는 거고 난 평범한 개발원일 뿐이라고. 그래도 납치나 인질되었을 때 대처하는 매뉴얼이라도 봤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납치범 흥분시키지 않는 게 제일 좋아. 저 사람 말처럼 갑자기 수가 털어져서 핸들이라도 꺾어봐. 신혼여행 가는 길이 저승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바로 해코지하지 않는 걸 봐서는 분명 원하는 바가 있을 거야. 그때 대화를 잘 풀어가면 돼. 아니면 차를 타고 가다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도망쳐도 되고. 우선은 택시기사 흥분시키지 말고 그냥 가자. 그렇게 손에는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택시기사가 고의로 사고를 낼까 싶어 경찰에게 전화를 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기사가 향하는 방향 그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도도 벗어나 공항 가는 거리가 한참 멀어져 있었고 인적이 드문 비포장 도로로 가고 있었죠. 이대로 끌려가기만 하면 정말 큰일을 겪게 될 것 같아 남편에게 뭐라도 해보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겁을 먹었는지 얼굴도 몸도 굳은 채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죠. 결국 제가 직접 나서 택시기사의 몸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오르막을 오르던 택시가 급히 정차를 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택시로 인해 저는 몸이 뒤로 넘어가며 휴대폰을 바닥에 놓치게 되었죠.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바닥에서 찾는 사이 택시에서 내린 기사가 차문을 열고 저희 부부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택시기사의 손에 무엇인가 있다는 걸 보고 험한 일을 당할까 싶어 순순히 기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택시 밖으로 나온 우리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붙어있게 되었죠. 이제 정말 뭐라도 해봐. 아무것도 못하고 이대로 있다가 죽을 거야? 돈을 준다고 하든 원하는 게 뭐냐고 묻든 뭐라도 해보라고. 당신이 여태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뭘 어떻게 해. 나도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도 당황스럽고 무서워. 그러니 좀 가만히 있어. 차 안에서부터
택시기사를 흥분시키지 말라며 가만히 있으라던 남편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했습니다. 국정원에서든 군대에서든 뭘 배우긴 했을 거고, 또 어쨌든 근력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으니까 남편이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공포에 떨고만 있었을 뿐이었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남편을 믿을 수 없었고, 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를 지켜보던 택시기사가 드디어 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 걱정할 만한 일 하지 않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있어. 그리고 아연이 너 그 사람 곁에서 떨어지고. 우선 택시기사가 하는 말에 남편과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택시기사 입에서 제 이름이 불렸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한 일이었지만 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이름만 부르는 게 말이 되나 싶었죠. 방금 들은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생각하던 중에 택시기사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저와 남편을 그 외진 곳까지 데리고 왔던 사람은 바로 저의 전남자친구 세진이었죠. 마스크 안 숨겨져 있던 익숙한 전남자친구의 얼굴을 보게 되자 계속하고 있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적어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고, 그제서야 전남자친구의 손에 있던 무엇인가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흉기라고 생각했던 그 검은 물체는 휴대폰이었죠. 마음이 안심이 되자 그 이후 생긴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날에 전남자친구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 망쳤다고 생각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전남자친구인 세진이에게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세진, 너 미쳤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언제부터 우리 뒤를 돌돌 따라다닌 건데? 우리 오래전에 끝난 사이야. 내가 몇 번이고 거절했잖아. 그런데 이런 짓을 벌여? 이거 범죄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이런다고 내가 너랑 다시 잘해볼 것 같아? 나 이제 유부녀야. 저 남자랑 결혼했다고. 아무리 너랑 나랑 예전에 그런 관계였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못 넘기겠다. 너 처벌받을 생각하고 우리 신혼여행 망친 것까지 보상해야 할 거야. 내가 널 완전히 잊지 못한 건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한 것처럼 너에게 남은 미련 때문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게 아니야. 해줄 말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 진정 좀 하고 내 말 먼저 들어봐. 당연히 저는 세진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들어볼 이야기도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된 순간 제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속아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 지금 네 남편이라는 사람에게 속고 있어. 저 사람 아연이 네가 결혼을 선택할 만큼의 남자가 아니라고. 국정원을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수뇌부인 남자도 아니야. 너가 어떻게 저 사람이 국정원 소속인 걸 알고 있어? 너 어디까지 알아보고 다닌 거니?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집착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널 아직까지 많이 좋아하지만 보내주려고 했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내길 바랬다고. 그런데 우연히 네 남편을 다른 곳에서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알아보게 된 거라고. 네 남편 내가 어디서 봤는지 아니? 호스트바. 여자들이 남성 접대부 데리고 노는 호스트바에서 보게 되었다고. 저 인간 호스트바 선수야. 지금까지 그곳에서 일하고 거기에서 만난 여자들에게 스폰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너 우리 남편 국정원인 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해. 나도 알아. 이 남자 호스트바에 왔다 갔다 한 거. 그거 전부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만해. 나 당장 경찰 부를 거니까. 신고하려면 신고해. 근데 신고당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 인간이야. 저 인간 너한테는 호스트바의 위장 취업이라도 했다고 하니?
자, 여기 그동안 내가 모아온 증거야. 호스트바 찾은 여자들과 노는 사진, 대기실에 쉬고 있는 사진 등등. 저 인간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한테 구해온 거라고. 세진이는 자신의 휴대폰과 함께 품속에 있던 여러 사진들을 저에게 넘겨줬습니다. 남편이 건네지는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세진이가 남편을 막아서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건네받은 그 사진들 속에는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의 남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아닌 줄로만 알았어요. 머리 스타일, 입고 있는 옷, 여자들과 가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모습, 모두 지금의 남편이라고 하기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눈을 가까이 하여 보게 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분명 남편이 맞았습니다. 세진이가 말한 것처럼 남편은 호스트바 생활을 하는 듯 보였고 꽤나 즐거운 표정을 지은 채 사진 속에 찍혀 있었죠. 아연아, 이 녀석 하는 말 다 거짓말인 거 알지? 어? 일하기도 바쁜 내가 무슨 호스트바를 다녀. 어디서 나 닮은 사람 찾아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 속으면 안 돼. 아연아, 나한테 이 인간 호빠 출신 선수라는 증거 사진 말고도 더 있어. 휴대폰 동영상들 틀어봐. 이 인간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말해준 내용도 있으니까. 세진이가 알려준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 했지만 남편의 거센 저항으로 인해 쉽지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속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택시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게 되었고 휴대폰 속 동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죠. 동영상 속에 나오는 남자는 세진이가 건네준 사진 속의 남편과 같이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호스트바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제 남편 역시 자신과 같은 호스트바 선수였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전형적인 경로를 밟고 호스트바 선수가 된 사람이라고 말했죠. 성인이 되자마자 노는데 정신이 팔렸던 남편은 생각 없이 노는데 필요한 돈을 빌렸고 그 돈이 점점 쌓이게 되며 큰 돈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해 군대를 가게 되었다고 했죠. 전역을 하고서는 더 이상 도망을 다닐 수 없자 큰 돈을 벌기 위해 호스트바로 왔다고 했습니다. 잘생긴 편은 아니었지만 눈치 빠르고 입담이 좋아 호스트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매상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해요. 그중 자신만을 찾는 몇몇 여성들에게 돈을 얻어내는 작업도 하게 되었고요. 또 스폰도 받게 되면서 가지고 있던 빚도 갚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그 일을 자신의 천직으로 삼았다고 하네요. 여자들에게 아부하고 적당히 마음을 주며 그에 대한 보수를 큰 돈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스폰을 해주던 여자가 떨어져 나가거나 과한 소비로 인해 지출이 많을 때는 여자들에게 작업을 하여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받게 된 큰 돈들은 명품을 사고 유흥을 하는 데 다 썼다고 했습니다. 손이 큰 편이라 같이 일하던 동료들에게도 비싼 선물을 쉽게 사주었다고 했죠.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하며 살고 있던 남편이었지만 매년 들어가는 나이와 매년 들어오는 젊은 선수들로 인해 점점 여성들의 선택을 받는 날이 적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이 적어 다시 돈에 쫓기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에 동료들에게 주었던 선물을 트집 잡아 돈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밀린 카드 대금과 월세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쓰는 지출을 줄여도 생활고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했고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외모와 옷에 드는 비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곳에서 더 이상 경쟁력도 없었고 남아있다간 다시 빚만 생길 거라고 생각한 남편은 선수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고 평범하지만 남자 경험이 별로 없고 직업을 가진 여성을 만나기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선수생활 그만두면서 동료들에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말했던 그 여자가 바로 저였고요. 남편의 동료라는 남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 모든 걸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증거 영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 다른 남자가 찍혀있는 영상이었죠. 세진이가 남편의 뒤를 밟다 택시인 척 남편과 남편의 지인을 태운 듯 보였어요. 그 영상에는 남편의 입으로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천하의 김승학이 결혼을 하기는 하는구나. 나는 네가 노인이 되어서도 여자 어리고 다닐 줄 알았는데. 너도 정신 차리고 나처럼 순진한 여자 하나 만나서 빨리 결혼이나 해. 우리가 언제까지 날아다닐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놀 만큼 놀았으면 이제 보험될 만한 여자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너도 찾아보면 네 말 고지고대로 믿는 순진한 여자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여자 만나서 빨리 정착해. 그러게 정말 그래야 하나 싶네. 아 맞다. 근데 너 이제 결혼하면 앞으로 어쩌려고 그러냐? 돈도 못 벌어오면서 계속 국정원인 척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직업 숨기기 쉬워서 국정원으로 택한 것 같냐? 생각해봐라. 국정원 소속의 직원이 해고될 일이 뭐가 있겠어. 딱 하나지. 국가보안법 위반. 이거면 해고는 물론이고 감옥 안 간 것도 다행이라고 말하면 믿을 거야. 그 다음에는 뭐 국가감시 받아서 취업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하려고. 와, 역시 과거에 작업하면 김승학이었는데 그 실력 어디 안 갔구나?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죠. 저는 차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제가 듣게 된 사실을 전부 다 말했어요. 남편은 세진이가 하는 말과 가져온 동영상이 전부 거짓말이고 날조된 거라며 주장했지만 국정원 산하의 직원이라는 증거도 자신이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악만 쓰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전 지금까지 남편에게 속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 말처럼 이 모든 게 날조된 것이고 우리 사이를 찢어놓기 위한 탐정이라면 정식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자. 경찰에 신고를 해보면 알겠지. 나 당신이 국정원 직원인 것 확인시켜준다며 줬던 주민등록 초본도 가지고 있고 문자 내역도 다 남아있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경찰서에서 풀려나는지 아니면 처벌을 받는지 보면 알 수 있겠지. 아연아, 너 지금 실수하는 거야. 오늘 결혼식 하면서 뭐라고 했어? 부부 사이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네가 나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러지 마.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 확인시켜줄게. 나도 당신의 한 말이 다 사실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덜 바보 같아지니까. 결국 전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남편을 사문서 위조와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남편이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임이 탄로났죠. 세진이가 저에게 알려주었던 말들이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남편은 국정원 산하기관의 직원이 아니라 여자 등쳐먹는 호스트바 선수 출신이었던 거죠. 다행히 저는 남편과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었던 상황이라 바로 혼인 취소도 이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꽤나 길게 필요했습니다.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 놀란 마음이 쉽사리 정리될 리가 없었죠. 다행히 방황을 하지 않게 세진이가 긴 시간 동안 제 곁에 남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빨리 예전의 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다시 연애를 시작했고, 지금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했던 게 맞았는데, 과거 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내다 결국은 당하지 않았어야 할 일까지 당하게 되었네요.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렁텅이에 빠질 뻔한 저를 건져 올려다준 지금의 남편에게 매일 고마워하며 사랑을 잔뜩 주고 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겠고, 저는 이만 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